먼저 채팅 모델 챗 컴플리션 API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채팅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먼저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든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문서 초안을 작성해줘, 이런 역할을 시키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API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 코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서도 많이 프로그램 작성을 시키죠. 자바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줘, 파이썬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런 것들을 API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가 있고, 지식 기반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하기, 즉 여기서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챗GPT와 같은 이런 모델이 사전에 학습에 의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지식, 또는 웹사이트 등의 검색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대화하듯이 자연어 인터페이스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연어로 대화하듯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구현하는데 추가해줘, 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내가 구현해 달랐던 거하고 다른데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 대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과목에 대해서 가정교사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다양한 어떤 과목을 통달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사를 옆에 두고 학습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번역 같은 거는 너무 잘합니다. 언어 번역도 시킬 수 있고, 또는 게임용 캐릭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챗 컴플리션 API를 이용할 때 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롤은 우리가 챗GPT를 이용할 때 프롬프트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런 입력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델한테 어떤 특정 출력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일반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프롬프트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시를 한 편 작성해줘, 이런 식의 이제 사용자 입력을 유저 롤로서 이제 명시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디벨로퍼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벨로퍼 롤은 사용자 메시지보다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지침인데, 예를 들어서 이 AI한테 너는 어떠한 AI야,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는 거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메시지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유용한 프로그래밍 도우미입니다, 이런 식의 디벨로퍼 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입력해 주면은 AI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용자 메시지를 처리할 때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적용을 받게 돼 있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불렸는데, 이것을 디벨로퍼라고 이제 시스템을 디벨로퍼라고 롤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이라고 하셔도 에러는 안 나요. 요전 버전에서 시스템이라고 했던 게 이제 디벨로퍼로 바뀌었고요. 이 오픈 AI API는 계속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뭘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적용하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모델이 생성한 응답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 누구세요? 이렇게 유저 롤로 질문을 할 경우에 나는 오픈 AI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어시스턴트 롤로서 응답 메시지가 나온 거고, 그럼 다시 유저가 오픈 AI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응답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전 대화에서 생성된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요 이전에 네가 이렇게 답을 했었어, 요것을 가지고 다음 답변을 생성해, 이런 용도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이제 실제로 실습하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 요 세 가지 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을 왜 나눴느냐? 요거는
대화형 세션에서 챗GPT하고 계속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프로그램 안에 API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메시지의 어떤 발신자의 의도를 구별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API는 이 정보를 사용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응답을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API를 보내고 API로부터 이제 응답이 왔을 때 좀 불안하죠. 이것이 중간에 에러가 난 건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건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finish region이 있습니다. 모든 응답에는 이제 finish region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값들을 갖느냐? 일단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메시지가 반환될 경우에 finish region에 스탑이라고 세팅이 되게 돼 있고요. 스탑이 이제 가장 정상적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lengt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맥스 토큰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큰 수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우리가 제한한 맥스 토큰 수에 비해서 너무 길 때, 그때는 이제 길이를 잘랐다, 더 나올 게 있는데 중간에 잘렸다, 그런 의미로 length라고 하는 finish region이 세팅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 c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모델한테 어떤 함수들 이름을 쭉 정보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응답을 생성해 라고 했을 때 모델이 함수를 직접 부르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응답을 생성하다 보니까 이런 함수 호출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파라메타,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라메타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이 피니시 전에 이제 펑션 콜이라고 세팅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 GPT 모델이 만들어준 파라메타를 가지고 함수를 콜을 해준 다음에 콜에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모델에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 최종적으로 그 함수 호출의 결과값과 다 이제 버무려서 최종 출력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콘텐트 필터링으로 플래그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생략됐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또는 불완전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널이라고 세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뭐 필요하면 이제 후속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토큰 관리를 잠깐 보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ChatGPT is great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이 하나의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를 자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의 토큰화가 된 거죠. 토큰화를 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뭐 최시라고 하는 토큰 G, PT, is great 이렇게 실제로는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토큰 하나하나마다 챗GPT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임베딩 정보. 그래서 그 임베딩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게 돼 있고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유저 롤에다가 뭐 2020년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한 야구팀이 어디 이렇게 한국어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서 882는 유저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들이 이렇게 토큰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챗GPT is great 이것도 요게 이제 다 넘버가 있죠. 뭐 100번, 뭐 12500번, 768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스트링 자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토큰이 몇 번 고유 아이디 몇 번을 갖고 있는 토큰이다. 그렇게 변환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큰 관리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PI 호출할 때 메시지 입력에서 뭐 10개의 토큰을 사용을 했고요. 챗GPT가 메시지를 생성해서 API 출력에서 20개의 토큰을 우리가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토탈 30개 토큰에 대해서 요금이 청구된다. 그래서 미리 내가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뭐 한 달 동안 돌릴 때 어느 정도 버짓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 사용자들한테는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 컴플리션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 생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메시지의 역할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디벨로퍼, 어시스턴트 이 세 가지 룰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출력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아웃풋, 그래서 구조화된 출력을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메시지에서 사용된 토큰 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시드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재현 가능한 출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생성형 AI는 항상 답변이 비슷비슷한 답변이지만 똑같지 않은 항상 랜덤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시드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은 동일한 질문에 의해서 동일한 답변을 출력하도록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간단한 수학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